지금 나스닥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최근 신고가를 다시 찍으면서 겉으로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차트로 봤을 때 지금 구간은 무작정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가격이 중요한 지지 구간에 와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손절 기준도 명확하죠. 손실은 짧게 제한하고 수익은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자리, 저는 지금 나스닥이 그런 손익비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보는지, 어디를 지켜야 하고 어디를 이탈하면 관점을 접어야 하는지 차트 보면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린저 킴입니다. 오늘부터는 나스닥, 금, 오일처럼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 시장을 기술적 분석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위험하고 어디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도부터 보겠습니다. 작도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이 어디서 막힐지, 어디서 무너질지, 그리고 어디서 다시 기회가 생길지를 미리 체크하기 위해서이죠. 지금 나스닥은 최고점 부근에서 다이아 패턴이 나왔습니다. 다이아 패턴은 이름 그대로 차트의 저점 하락, 고점 상승 이후 고점 하락, 저점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마름모처럼 만들어지는 패턴이며, 저점 혹은 고점에서 등장 시 반전 패턴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이아 패턴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동안 가격을 강하게 밀어 올리던 가파른 상승 추세선까지 같이 깨진 모습이죠. 계단을 잘 올라가던 사람이 갑자기 발을 헛디딘 것과 비슷합니다. 아직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당장은 조정을 조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세가 더욱더 강해진다면 피보나치 0.38이 되돌림인 27,900포인트에서 전 저점 28,5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하락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제대로 나와주게 된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죠.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좋은 매수 자리는 26,000포인트 초반 구간입니다. 제가 26,000포인트 초반 구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딱 하나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상승 채널의 하단 구간이고요. 상승 채널 하단이라는 것, 그동안 나스닥이 올라와 주면서 계속 가격을 받쳐주던 큰 바닥선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다시 튕겨 올라갔던 큰 받침대 같은 자리이고요. 두 번째, 피보나치 0.618 되돌림 구간입니다. 피보나치 0.618은 상승하던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정도 빠지면 다시 살만하다라고 보는 자리입니다. 즉 단순히 많이 빠진 자리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자리가 26,000포인트 초반에서 겹칩니다. 큰 받침대도 있고 되돌림 기준으로도 매수세가 붙을 만한 자리라서 저는 이 구간을 가장 중요한 매수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더라도 무작정 겁먹는 것이 아닌 26,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와 줬을 때 가격이 버티는지 반등 신호가 나오는지를 집중해서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0-2, 60-1, 120-1을 통해 단기, 중기, 중장기의 응축, 폭발, 그리고 추세를 보며 매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미들선은 이평선과 같기에 정배열 중 눌림 구간, 역배열 중 눌림 구간을 체크할 수 있죠. 그렇다면 먼저 단기 볼밴인 20-2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는 긴 스퀴즈, 응축 이후 익스펜션, 폭발이 한번 나와줬고 현재는 박스권과 비슷한 흐름을 만들며 다시 응축 구간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건 BBW라고도 하는 볼린저 밴드 위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BBW는 볼린저 밴드의 폭을 보는 지표인데 저는 조금 더 실전에서 보기 쉽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초록 구간은 최근 60개 캔들 중 밴드 폭이 가장 좁았던 구간, 즉 응축 구간이고요. 위에 빨간 구간은 최근 60개의 캔들 중 밴드 폭이 가장 넓었던 구간, 즉 폭발 구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BBW, 검정색 선은 크로스를 보기 위한 시그널선이고요. BBW가 초록색 구간에서 시그널선을 골든 크로스하고 올라간다면 응축에서 폭발로 넘어가는 신호로 봅니다. 반대로 레드 크로스가 나와주며 이탈한다면 폭발 이후 다시 응축구로 들어가는 흐름으로 보죠. 현재 BBW는 초록색 구간의 위치에 있고 가격도 박스권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다시 힘을 모으는 응축 구간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격이 22평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단선을 이탈한다면 단기 하방 폭발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히 하단선 이탈과 함께 BBW의 골든 크로스 응축 구간에
돌파가 같이 나와주게 된다면 하락 폭발 신호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크로스도 나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응축이 유지되고 있죠. 즉 지금 당장은 하단 이탈하는 폭발, 상단 돌파하는 폭발보다는 횡보를 예상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중기 볼린저 밴드인 60-1입니다. 현재는 미들선인 62평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 반등만 보고 좋은 흐름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60-1 상단선입니다. 현재 상단선의 기울기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꺾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중기 기준으로 상승 폭발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폭발 이후 다시 응축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BBW를 봐도 같은 흐름입니다. 빨간색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와줬고 이후 이탈하며 초록색 구간 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즉 중기볼뱅 기준으로 지금은 강한 상승 구간이라기보다는 폭발 이후 힘이 줄어들고 다시 응축으로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현재는 62평선에서 반등 중이지만 만약에 62평선을 이탈한다면 다음으로는 60-1 하단선을 보셔야 하겠고요. 이 하단선은 위로 올라오고 있어 시간이 지난다면 전저점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62평을 이탈한 뒤에는 하단선 부근에서 가격이 버텨주는지 BBW가 초록 구간을 돌파하고 유지하는지 그리고 BBW 상단 크로스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같이 나오면 중기 기준으로도 새로운 폭발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60-1 핵심은 미들선 반등이 유지되느냐, BBW 크로스가 나와준다면 하단선을 이탈하느냐 아니면 상단선을 돌파하느냐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기준인 120-1입니다. 120-1 상단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며 BBW는 빨간색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와주지 않았기에 현재 상승 폭발이 지속 중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20-1의 반등 포인트는 폭발 중 눌림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이전 차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20-1을 돌파하며 폭발이 나와주고 상단선 기준 눌림을 받은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또한 더 이전 차트로 가더라도 120-1을 돌파하며 폭발, 상단선에서 눌림 구간을 받아준 모습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버즈 구간까지는 눌림 포인트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20-2와 60-1 기준으로 현재는 응축 구간이나 미들선인 62평 그리고 120-1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에 현 반등 구간은 단타 관점에서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제 보조지표를 보겠습니다. 저는 반향을 볼 때 트리플 스토캐스틱을 주로 봅니다. 트리플 스토캐스틱은 짧은 흐름, 중간 흐름, 큰 흐름을 나눠서 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가격이 다시 올라갈 힘이 생기는지 아니면 더 빠질 힘이 남아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현재 나스닥은 짧은 흐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골든크로스는 아래로 가던 힘이 줄고 다시 위로 돌릴 수 있는 신호이고요. 중간 흐름과 큰 흐름도 아래로 향하던 기울기가 조금씩 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호가 아무 자리에서나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죠. 가격이 62평 선과 120-1 상단선에서 버텨주고 있는 자리에서 나와줬습니다. 즉 가격은 중요한 지지선에서 버티고 있고 보조지표는 다시 위로 돌리려는 모습인 것이죠. 과거에도 120-1 상단선에서 지지를 받고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와줬을 때 단기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구간을 단기 매수 타점으로 진입해볼 만한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래 지지선이 가깝고 틀렸을 때 손절 기준도 잡기 쉽기 때문에 지금은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럼 진입 이후 목표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는 다이아 패턴의 하락 추세선이 있는 약 3200포인트 부근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보자면 대략 2%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죠. 여기까지는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1차 목표가 구간입니다. 그런데 다이아 패턴은 가격이 위, 아래로 흔들리면서 힘을 모으는 응축 패턴입니다. 이런 응축 패턴은 한쪽 방향으로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면 그동안 모았던 힘만큼 크게 움직일 수 있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패턴 안에서 가장 낮은 가격과 가장 높은 가격 사이의 폭입니다. 현재 이 폭은 약 9.7% 정도 되고요. 만약 위로 돌파가 제대로 나와주게 된다면 이론상으로는 그만큼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전에서는 한 번에 끝까지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중간중간 저항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목표를 나눠서 봅니다. 1차 목표가는 다이아 패턴의 하락 추세선 구간인 약 3200포인트 부근, 그 다음 목표가는 신고가 저항 가로줄이 있는
약 31,000포인트 부근입니다. 3200포인트까지는 약 2%, 31,000포인트까지는 약 4.7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예요. 즉 지금 구간은 손절 기준만 잘 잡는다면 짧게는 2%, 강하게 올라간다면 4.7%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수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손절가는 어디에 잡아야 할까요? 이번 매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62평 지지와 120-1 상단선 지지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시는 분들은 현재 저점을 손절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손실폭은 약 2.3% 정도입니다. 조금 더 여유있게 보시는 분들은 전저점 이탈을 손절 기준으로 볼 수 있죠. 현재 60-1 하단선과 20-2 하단선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실폭은 약 4.5% 정도입니다. 1차 목표가는 플러스 2%, 2차 목표가는 플러스 4.5%로 짧게 보게 된다면 손익비가 거의 1대1에 가깝습니다. 조금 길게 보더라도 익절 4.7%, 손절 4.6% 부근이라 1대1과 비슷한 구조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스닥이 지금 신고가 부근에 응축 패턴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응축 패턴을 위로 돌파하게 된다면 단순히 2%, 4.5%만 보는 자리가 아닌 더 큰 상승 폭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는 기본 손익비만 보면 평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방 돌파가 나왔을 때 기대값이 큰 구간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전재산을 한 번에 넣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서 분할로 진입하고 가격이 내려오면 아래 지지선에서 추가 매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현재 손익비가 1대1인 자리를 더욱더 좁게 바꿀 수 있겠고 상승이 나올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까지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120-1 상단선과 62평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스토캐스틱도 단기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 구간은 단타 매수 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은 짧게 잡는다면 현 저점 이탈인 28,900포인트,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전 저점인 28,200포인트 구간입니다. 목표가는 짧게는 하락 추세선인 3200포인트, 강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31,000포인트까지 그 이상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지금은 손절 기준이 가깝고 목표가는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 구간을 단타 관점에서 진입해볼 만한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영상처럼 나스닥, 금, 오일 등 다양한 글로벌 자산시장 차트를 분석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